해마다 정부는 전반적인 조세 정책을 검토해서 8월이 되면 세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반영한 뒤에 12월에 국회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요. 해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조세 정책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늘 짜증이 나지만 올해는 정말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관련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소법인의 대표님들께서는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오늘 제가 중소법인 대표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법 개정안 세 가지는 첫째,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둘째,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셋째, 주식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신설입니다. 먼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인데요. 초과배당이란 아시는 것처럼 보유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라는 균등 배당과는 달리 차등 배당을 통해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받은 배당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등 배당을 통한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과거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과세 방침과 세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과세 방법을 바꿔왔는데요. 현재의 세법상 규정은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액 중 큰 금액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세법 규정을 적용 시에는 상당한 수준의 초과 배당 금액까지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액보다는 커서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소득세, 증여세 과세의 2단계 과세에서 소득세 과세의 1단계 과세로 1단계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소득세 절세 효과와 자녀 자금 출처 마련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또 그냥 놔두지 않고 결국에는 내년부터 이러한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외에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이중과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증여세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내년부터는 차등 배당을 통한 절세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간 배당을 하지 않은 법인에서는 남은 기간 안에 무조건 중간 배당을 통한 차등 배당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시겠죠. 두 번째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입니다.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이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 유사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세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자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중소법인들이 해마다 당기 순이익이라고 신고하고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내지만 실제로는 돈이 그렇게 없잖아요. 서류상 이익의 많은 부분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배당소득세를 때리겠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다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고 조세 전문가들조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부가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과세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기업의 손익과 이익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산 전략이 더더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주식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신설입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2월 과세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회원권 등의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다음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 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 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수증자, 즉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과 분양권, 회원권은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인데 개정안에 주식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들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한 주식 양도나 소각 등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개정안이고요. 현재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 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안의 확정 과정에서 소각도 포함되거나 특례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통한 이익 이용 환원이나 가지입금 정리를 위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주식 소각을 하고 싶은 법인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마무리하면 정부는 해마다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조세 정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의 수립 및 적용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절세 전략의 적용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